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40에서 일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로의 이직을 추진하던 중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중국 업체에 제출할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SK하이닉스에서 취급하던 기술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사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기술 정보를 이직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제공하려 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 행위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 경쟁업체로 넘어갈 경우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실제로 중국 업체에 전달되기 전에 회수된 자료가 상당수였고 유출된 자료 역시 곧바로 CIS 칩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김 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SK하이닉스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각종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대한축구협회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박지성 등이 참여한 혁신위원회의 주요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축구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동안 협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국회 청문회와 경찰 압수수색 등으로 축구계 안팎의 우려가 커진 데 이어 과거 집행부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부적절한 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협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협회는 과거 일부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와 현재의 행정 시스템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축구팬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수용이다. 협회는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비롯해 혁신위가 제시한 정책적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핵심은 회장 선거인단 확대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제한된 규모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면서 축구계 일부 관계자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혁신위는 보다 많은 축구 관계자와 구성원들이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지성 혁신위원장은 앞서 선거인단을 10,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언급하며 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하락했지만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3%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53.0%로 전주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9.7%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4.6%로 가장 높았지만 전주보다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6%를 기록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7.0%포인트까지 좁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1.3%포인트 낮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최근 국정운영에 대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유보적인 태도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육사 관련 발언 논란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계층에서 지지 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관련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영 측 소속사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증조부고 안상호 씨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소속사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자료 확인 과정에서 안상호 씨의 이름이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포함된 기록을 확인하면서 입장을 수정했다. 소속사는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추가 확인 결과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하영이 과거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계 집안 출신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영은 증조부가 한양에서 양의학 병원을 운영했으며 고종 헌재를 진료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기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영 측은
이번 일에 대해 본인 역시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증조부의 이름이 당시 단체의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록이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친일 행적이나 성격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역사적 자료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들의 짧은 근속과 자발적 퇴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 2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14만 5333명이었으며 사업장 이전이나 근로조건 변경, 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자진 퇴사자는 14만 6418명에 달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짧은 근속 기간이다.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입사 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속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실제 직장 생활을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와 실업급여를 두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굳이 놓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단기 근속과 반복적인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불안정한 고용 환경, 조직 문화와 경력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이 청년들의 퇴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버티는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다시 살펴보는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연다. 이번 행사는 5.18의 발생과 전개 과정, 이후 형성된 광주정신의 의미 등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동주최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의 과거 주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 단체는 과거 광주를 두고 어두운 세력의 속을 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며 5.18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야권과 관련 단체들은 국회가 5.18 왜곡 논란이 있는 세력에 공식적인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포럼에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용삼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관련 제도까지 질문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판 측은 5.18이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우 하영을 둘러싼 가족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어머니의 과거 인터뷰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하영은 증조부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알려지면서 가족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온라인에서는 과거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 등장했던 가족 관련 이야기까지 잇따라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하영의 어머니 이미숙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제관과 관련해 했던 발언이다. 당시 이미숙 씨는 금고에 현금을 보관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1억 원을 넣어둔 뒤 이후 2억 원까지 복원해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 한편, 돈이 반드시 많을 필요는 없으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생각도 밝혔다. 이 같은 과거 발언은 당시에는 개인적인 재산관이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현금 2억 원을 금고에 보관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당시 가족의 경제적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해당 인터뷰는 약 15년 전의 내용으로 당시 발언만으로 현재 재산 규모나 자금의 출처 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번 논란은 증조부의 과거 행적에서 시작해 하영 본인의 사과를 넘어 가족들의 과거 발언과 생활상까지 연이어 소환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시, 버스, 마트,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두고 수백억 원씩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자녀 등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고 고용과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마트와 버스, 택시, 운송업, 병원, 약국, 창고업, 주차장업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식점업도 직접 제조, 조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공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관련 업종까지 광범위하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장기간 가족이 운영해온 사업체 역시 가업에 해당한다며 업종만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배우 하영을 둘러싼 친일파 후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JTBC가 친일파를 소재로 한 과거 드라마 장면을 새롭게 편집해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JTBC 콘텐츠 채널에는 최근 친일파 후손들에게 일침 놓는 참교육 모음이라는 취지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JTBC 드라마 대행사 속 장면도 담겼다. 특히 손나은이 연기한 강한나가 친구에게 말하는 게 역시 친일파 후손답다고 말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상대의 조상이 조선총독부의 비행기를 헌납해 재산을 읽었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모습도 등장한다. 해당 장면은 2023년 1월 방송된 대행사 7회의 내용으로 당시 JTBC에서도 별도의 클립으로 공개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영상 공개 시점이 하영의 가족사와 관련한 친일 논란이 불거진 시기와 맞물리면서 온라인에서는 하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 시점에 이 영상을 올린 이유가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JTBC가 하영을 특정해 영상을 제작하거나 저격했다는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장면 역시 새롭게 촬영한 것이 아닌 기존 드라마 장면이다. 결국 우연한 시점의 콘텐츠 재조명인지 시성을 고려한 편집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온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청와대 역시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각제나 특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개헌론이 나온 시점은 묘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로 3주 전보다 7%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6%로 8%포인트 상승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이다. 야권은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헌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특정 정권이 이해관계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라는 입장이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 김용만 의원은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하영의 가족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선조의 행적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며 선대의 과오를 역사 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영은 방송에서 증조부인 의사 안상호를 언급한 뒤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개했지만 해당 사과문이 이후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됐다. 김 의원의 발언은 조상의 과거 자체를 후손에게 책임지게 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 의원이 광복절을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남 밀양의 가뭄 피해 현장을 찾은 가운데 폭염 속에서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보고용 상황판을 직접 붙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과잉 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4일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시 무안면 웅동저수지 등을 찾아 농업용수 부족과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문제의 장면은 현장 브리핑 과정에서 나왔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농어촌 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는 동안 상황판 뒤에 남성 직원 2명이 쪼그려 앉아 거치대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당시 밀양의 기온은 34도 안팎으로 직원들은 바람에 상황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인간 받침대 과잉 의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동행한 의원들이 상황판 뒤에 직원들이 있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